서울시가 강남권의 30평 아파트를 3억 원 수준에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아파트 건물만 개인 소유로 분양하고 아파트가 깔고 있는 이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합니다.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건 시세 차익이라는 것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부동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또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당장 주변 지역 그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만 해도 원래 여기에 민간 분양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했었으니 이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뭐 이유는 뻔합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거죠. 그 지역 시세가 지금 20억인데 똑같은 품질의 아파트가 3억 원에 분양된다면 당연히 주변 집값이 20억 시세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대장동 사태도 결국 땅에서 시작된 불로소득이 넘쳐나다 보니 투기꾼과 작전 세력이 모여들어 터진 겁니다. 땅에서 불어나는 이 불로소득, 이 썩은 고기를 없애지 않는다면 하이에나들, 즉 투기꾼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집값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아들, 딸, 이 다음 세대는 좀 살만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염블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모레 목요일이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네. 좀 다뤄볼게요. 네. 일단 누리호가 뭔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떤 네. 건지 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려면 네. 인공위성 혼자 못 올라가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발사체 위에 얹어서 가잖아요. 로켓. 네, 네. 로켓이라고 보시면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나라 예전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로라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네. 예. 나로도 3번 만에 성공을 그때 하긴 했는데 기억이 예. 나는 게 예. 근데 이제 누리호라의 차이가 뭐냐. 누리호는 그러니까 나로는 이게 로켓이 1단, 2단, 3단이 있다고 하는데 예. 1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1단 로켓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예. 나로는 러시아 기술을 이용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 독자 기술이 아니고. 예. 근데 우리도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예.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만든 건데 실제 개발은 2010년부터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래서 거의 지금 12년이 걸렸죠. 예. 12년 만에 2조 원이 들어갔고 예. 그리고 이 기술은 이제 우리나라 300개 업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예.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이 이제 조립을 다 하고 거기 들어가는 엔진 같은 이제 심장부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한국의 기술들이 다 총 집합돼가지고 예. 순수 이제 국내 기술로 만든 예. 한마디로 이제 인공위성, 그러니까 특히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예. 하나의 이제 발사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궤도예요? 네, 저궤도 위성. 저궤도 아닐 네. 것 같은데. 저궤도 그 600에서 800km 정도. 아, 그래요? 네, 저궤도로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 10년 전에 그 나로 그 아까 말씀하신 예. 그 3번 할 때 제가 3번 다 이제 중계하러 중계했거든요. 네. 계속 연기되고 막 실패하고 그래서 마상을 그때 많이 입었었습니다. 저도 네. 마음의 상처를. 네. 근데 이게 나로 이게 추력이 작다 보니까 네.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번에 그 누리호를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저궤도 위성용이군요. 저는 지구 저궤도 쪽으로 들어온 실용 위성 발사체라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예. 이게 모레 그러니까 오후 4시로 네. 발사 시각이 잡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당일날 이제 알 수 있다고 해요. 네. 딱 4시에 발사하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상 상황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물론 그날 그렇지. 예. 또 어떻게 기상이 예.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발사를 하려면 우주로 나가야 되는데 예.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또 예. 부딪힐 맞습니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예. 최적의 시간은 일단 4시로는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좀 약간 뭐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예. 한번 일단 어쨌든 3시 반부터는 예. 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 누리호 특집으로 이제 홍사원 경제쇼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모레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저희가 좀 네. 그때 이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발사가 성공되면은 우리 산업에 이게 로켓과 관련된 우리 산업이 뭐가 그렇게 많이 연관이 된 게 있을까? 뭐 언뜻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하신 뭐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 뭐 이런 뭐 화약 업체들 네. 또 비행 업체들 요런 극히 제한됐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벌써 우주여행까지 시작을 했잖아요. 예. 이제 민간 기술인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우주 산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었죠. 당시에 이제 군비 예. 경쟁이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체제 예. 경쟁에서 예. 그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아. 이제 그게 끝났죠. 사실상 이제 뭐 소련은 몰락해서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 예. 이제 미국이 이제 독주를 해버렸고 예.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미국 나사 입장에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점점 이제 민간 업체들한테 이제 이양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스페이스X도 나온 거고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들도 나왔는데 이제 시대 자체가 결국에 이제 이거를 돈 벌려는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예.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엔 여기서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정부 주도였으면은 돈을 못 벌 산업들인데 이게 뭐 누리호뿐만 아니라 인공위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좀 발사가 되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뭐 영국의 원앱이라는 회사도 계속 발사를 하는데 예.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부 주도 하이면 예. 돈 벌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정부가 주도하면서 민간 업체들을 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파트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300개. 근데 이게 성공을 하면 전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예. 발사체 기술을 갖게 되는 게. 7번째. 예. 미국 있을 테고 뭐 중국 뭐 일본, 예. 러시아, 일본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인도도 있는 걸로 알고 인도도 예,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실 이거 만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예. 이걸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알아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의 예.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예, 예.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발사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예. 이제 띄우려면 남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했다는 게 예.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게 이제 어필이 돼서 매출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뭐 나사 같은 데 납품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성공을 해주면 우리나라 그 이런 우주항공을 바라보는 또 시각 자체가 바뀔 수 있어서 좀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이게 발사를 하면 또 아직은 좀 먼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뭐 언젠가는 우주여행선까지 만들 수 있겠죠. 예.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죠. 발사체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뭐 엔진 연소 실험하는 것도 이제 뉴스에서 가끔 보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뭐 지상에서야 뭐 많이 뭐 예행 연습을 해봤겠지만 지금 쏘아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뭐 높긴 높은 거죠. 네, 10년간 그 로켓 발사를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특히 새로 개발한 발사체의 첫 발사 성공률이 예. 30%밖에 안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그 스페이스X의 펠콘이라고 그 발사체도요 여러 번 실패한 다음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번 목요일날 되면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그 이게 항상 처음 발사는 실패하는 예.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 결국엔 뭐 실패를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 모레 목요일 누리호 발사 K 우주 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특집 방송할 예정입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그 뭐 그때 많이들 네. 보고 들으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진짜. 자, 그 우리 정부의 그 오늘 그 탄소 중립 목표안 그 최종안이 나왔어요. 네.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내용 좀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 원래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2018년 대비죠. 예. 2018년 대비해서
그 탄소 배출을 이제 26.3% 정도 줄이는 게 예. 사실은 이제 목표로 좀 나와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40%까지 더 올렸네. 예, 그러니까 아. 한 3, 4%더 예, 올려버린 예. 거죠. 그렇게 이제 목표치를 좀 잡았고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2050년에는 실제로 완전 그 넷제로라 그러죠. 예.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거라서 오늘 사실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감축 목표치가 세게 올라가 버리니까 예. 뭐 태양광, 풍력, 수소주들이 아침에 굉장히 좀 뜨겁게 주가 좀 움직였는데 예. 일단 안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A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석탄이든 예. 뭐 이런 걸 아예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화력 발전 네,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고요. 예. B안은 뭐냐면은 예. 그래도 석탄 발전을 중단해서 바로 친환경으로 가기 좀 어렵다 보니까 B안은 중간에 LNG를 남겨놓는 거예요. 천연가스로 이제 하는 예, 건데 예. 대신에 천연가스는 그 탄소 배출이 좀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 석탄보다는 좀 덜 네, 나오죠. 덜 나오더라도 예. 일단은 완전 무공해는 아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장치라고 CCUS라는 장치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천연가스로 발전을 할 때 탄소가 발출했을 때 그거 이제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만 이제 제거하는 거죠. 예. 포집한다고 포집하는 하죠. 거죠. 예. 포집해서 뭐 주로 땅 같은 데 많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장치를 하는 이제 비안인데 예. 이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A든 B든 간에 상관없이 예. 석탄 발전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석탄 발전을 예, 아예 없애는 건. 뭐 사실 요즘에 중국도 석탄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예.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강도 높게 예. 이걸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이제 최종 확정까지는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게 그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날 영국의 글래스고라고 예, 있어요. 거기서 이제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하는데 이게 예. COP26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내용을 이제 약속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임팩트는 있는데 과연 이제 근데 제가 이게 뉴스나 이런 것도 보다 보니까 또 우려하는 시선도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바로 되는 건 사실 아닌데 목표치를 달성하려면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잘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 부호들이 뭐 오늘 좀 언론상에서는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발표하면서 네. 그 목표치가 좀 세서 네. 산업계와 노동계 걱정이 많을 것 같다. 네.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국가 명운이 달린 일이다라고 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좀 의미를 담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 들은 거 중에 네. 석탄은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이상 안 쓴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석탄은. 저는 이게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네. 게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그렇지만은 항상 그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고생 많이 했죠. 예. 정말 이 미세먼지가 예. 우리 건강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클 거예요. 예. 그런데 예. 항상 우리가 중국 탓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 오니까는 자꾸 이게 그 중국에서 석탄 떼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떼니까 그런다고. 네. 우리가 먼저 안 떼야만이 중국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계속 떼면서 중국한테만 그 석탄 쓰지 말라고 하면은 중국이 그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매우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저도 이 방향은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뭐 우리나라 혼자 석탄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전 세계가 다 여기 동참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데 우리나라도 화력발전 비중이 꽤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현재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탄 비중이 41.9%나 되거든요. 원자력이 23.4%고요. 예. 한국도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데 예. 원전보다 석탄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예. LNG가 26.8%. 신재생이 지금 6.2%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이제 걱정하는 거는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예.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거는 맞지만 근데 석탄을 줄여야하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예. 뭐 블랙록도 그랬던 것 같고 전 세계 그 연금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예. 뭐 노르웨이 연금, 뭐 예, 캘리포니아 이런 연금에서도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ESG 지키지 않으면 그런 뭐 기업이나 나라에 투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있는 주식도 다 빼버리겠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경고를 공식적으로 맞아요. 해왔잖아요. 예. 한국에도. 그래서 예전에 뭐 한국전력도 막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전력이 석탄 발전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속도에 사실 문제지 방향은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그런 줄이는 거는. 기관들이 그렇게 이 ESG 특히 환경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한국 정부 그런 거 잘 안 하면은 대표적으로 10개 대기업을 갖다 꼽았다고 해요.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10개 그때 대기업 주식들 다 팔아버리겠다. 네. 그럼 폭락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또 맞아요. 좀 약간의 위협도 좀 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네. 이게 또 대박을 이제 큰 히트를 쳤는데 네. 이어서 또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저도 예고편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겠던데 좀 잔인하긴 잔인하던데 네. 이게 또 이것도 한국에서 우리가 제작한 건데 이것도 히트 네, 했고요. 조짐이 보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는 상장돼 있어요. 이 제작사가. 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 주가가 예. 저도 갑자기 이제 컨텐츠 중에 좀 생소한 기업이 상한가 가기를 알아봤더니 예. 그 기업이 이 마이네임을 회사, 마이네임 제작사고요. 예. 실제 상한가를 갔고 예. 오징어 게임에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스위트홈이라고.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작년에 한번 되게 좀 독특한 소재로.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흥행 성공했는데 예. 그때는 사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게 파급이 안 되고. 예. 근데 오징어 게임은 흥행을 하고 나서 지금 미국 1등을 찍었는데 예. 세계 1등까지 찍고 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 9위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되게 좀 재미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갯마을 차차차는 뭐 반장님 계시지만 홍반장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굉장히 한국적인 감수성인데 왜 이걸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세계 9위 했어요. 시청률 9위 한 데다가 거기다 마이네임이 나오자마자 세계 4위. 그러니까 이게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인정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예. 한국 드라마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한국의 K-팝을 관심 갖는 것처럼 이제 점점 퍼져가는 것 같아요. 하나가 흥행하고 그냥 그러고 유행 끝 이게 아니라 확산이 되는 거고 이거 끝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다음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하나 있나 보더라고요. 지옥? 예. 헬? 지옥인데, 그러니까 제목이 지옥인데, 예. 그 넷플릭스 또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예. 그게 이제 제이 콘텐츠라는 회사에서 만들더라고요. 예. 근데 예전에 DP라는 아마 넷플릭스 드라마, 그 군대 그거. 예. 그 이제 제작사가 또 만드는 건데, 그것도 되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오리지널 드라마가 한국 콘텐츠가 계속 지금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유튜브랑 비슷하대요. 넷플릭스가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본 사람한테 한국 콘텐츠를 이제 추천을 해주나. 처음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선순환 구조가 좀 펼쳐지면서 되게 지금 드라마 제작사도 뭐 매출도 좋아지겠지만 주가도 정말 요즘에 굉장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그러니까 아까 마이네임이라는 데는 이제 상장이 돼 있다고 해서 오늘 보니까는 상한가를 못 쳤다고 하고 국내 드라마, 영화 제작사 이런 데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런 컨텐츠 옛날 K-팝뿐만이 아니고 이런 드라마 같은 좀 고급 콘텐츠들까지도 지금 역량이 있구나 인정을 받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 이런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래서 최근에 최근 일주일은 시장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정말 시장이 2,900까지 막 급락을 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사실 그 급락장에서도 드라마 관련주는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 역경을 딛고 올라갔고 지금도 강한데 드라마 제작사들이 일단 주가는 당연히 모멘텀 받으면서 가지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어쨌든 이제 방송사가 절대적인 갑이었는데 그래서 방송사가 요구하는 대로 드라마를 만들어줬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정말 옛날 얘기라고.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특히 넷플릭스는 드라마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제작사가 그냥 과감하게 그냥 만들어 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편집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드라마 만들기도 너무 좋은 환경이고 그다음에 드라마에 선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 한 몇백억 꽂아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드라마가 흥행이 실패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보장을 받으니까 마음 편히 만들 수 있고 여기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가 올해만 5,500억을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근데 오징어 게임이 200억 들어갔거든요. KBS는 어떡하나 그러면. 큰일 났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아마 지상파도 지금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아플 거예요. 거기에 지금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뒤에 지금 11월 달에 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예. 거기도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예. 이미 예고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CJ 그룹의 티빙이라는 또 OTT가 있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2023년까지 4천억, KT가 2023년까지 4천억. 예. 그다음에 SK가 주도하고 있는 그 웨이브라는 OTT 있거든요. 예. 그게 25년까지 1조. 예. 요거 이제 지상파 3사로 이제 돼 있는 건데 예, SK랑 같이 이쪽도 1조 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OTT 경쟁인데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징어 게임을 보려면 나는 무조건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필요한 건데 예. 드라마 제작사한테 이제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예. 몸값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 이게 이게- 제가 보면은 제가 어쨌든 KBS에 몸담고 있으니까 우리 드라마 제작비하고 넷플릭스에서 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중파 방송에서 만드는 드라마 제작비하고 네. 일반 프로덕션 그리고 TVN 뭐 이런 네. 전문 채널에서 만드는 드라마 제작비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지금 버거웠는데 네. 이제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이건 뭐 몇 배가 아니고 몇십 배, 몇백 배가 막 그죠.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 참 KBS도 좀 골치 아파졌습니다 지금. 네. 이런 OTT 때문에. 네네. 자, 마이네임은 참 어떤 내용이에요? 참 내용은 대충 그 마이네임은 이제 거기 이제 한소희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유명한 분이신가? 그 한소희 씨가 꽤 유명하시죠 요즘에. 아, 그래요? 네, 여배우신데 네. 작년에 나왔던 한 드라마 때문에 좀 뜨긴 떴어요. 근데 이제 네. 그 마이네임은 아버지를 죽인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 한소희 씨가 조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경찰로 이제 약간 잠입을 하나 봐요. 스포일러 하지 마시라고 아, 지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노노도 하는데 아니 그런 내용인데 복수하는 뭐 네, 그런 복수극인 거죠?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아무튼 예. 그만해야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하셔야지. 거기까지. 지금 스포하지 말라고 네.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 중국 부동산 재벌 홍다 한때 좀 이거 뭐 심각하다 했는데 뭐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저희 경제쇼에 출연한 안유아 교수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좀 다른 의견도 있었고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홍다가 뭐 파산 당할 수도 있다. 뭐 아직은 왜냐하면 이자 지급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도 많이 남았고 예. 이 홍다 같은 경우는 뭐 부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 예. 실제로 지금 올해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이 홍다 말고도요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일부 기업들이 뭐 이자 지급 못한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진화된 것 같진 않아요. 특히 홍다가 356조 부채에다가 1,300개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행한 개발사니까 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게 중국 진짜 위험하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주식 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처음에 예전에 나왔던 게 그때 저희 그 추석 연휴 때였어요. 예. 한국 쉬고 있을 때 예. 그때 나왔는데 한국은 이제 물론 그때 이제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피해가긴 했는데 예. 홍다 리스크가 그때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개장하고 나선 좀 영향을 주긴 줬거든요. 근데 그때 한두 번 빼고는 시장에서 뭐 홍다가 이자 지급 못했다. 여전히 위험하다. 이런 뉴스 나와도 반응이 없어요. 시장 자체가. 예.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일단 홍다를 보는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홍다 같은 경우 물론 뭐 아직 완전히 위험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홍다는 채권자가 예. 외국인 비중은 얼마 안 돼요. 홍다 이제 채권 같은 경우. 근데 예. 주로 거의 중국 은행입니다. 중국 은행이 빌려줬잖아요. 네. 근데 중국 은행은 결국 누구 소속이냐면 국가. 국가 소속이잖아요. 예. 그럼 국가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도 낼 거면 내는 거고. 예. 그죠? 그럼 막아주면 막아주는 거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채무가 대부분 이게 홍다가 갖고 있는 게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담보가 있어요. 예. 없어지는 땅들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위험은 하죠. 그러니까 리먼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 리먼은 예전에 모기지 채권이 그 갚질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도 나버린 거고. 예. 근데 홍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어젠가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요. 그 중국의 그 인민은행의 쩌우 국장이라고 있어요. 쩌우. 쩌우 네. 국장이라는 그분이 인터뷰를 했나 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홍다 문제는 어쨌든 부동산 업계에서 그냥 개별적인 현상이고 예. 그 중국의 그 인민은행에서도 지금 그 홍다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선을 그었냐면 금융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위기로 가더라도 예. 우리가 사전에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선을 그냥 그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서도 어제 시장을 또 봤는데 시장이 확실히 안정감을 찾아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헝다가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좀 충격을 안 주는 뭐 질서 있는 부도라고 하나요? 예. 그런 식으로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그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헝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는 안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뭐 공동 부유, 다 같이 잘 살자. 네. 이런 이제 논리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규제를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중국 경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시장이 예. 우려하는 건 헝다 부도가 아니라 중국이 언제쯤이면 부동산 규제를 좀 풀어줄지 예. 이걸 기대하는데 아직은 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중국이 어제 GDP 성장률 발표를 했거든요. 예. 5%도 되게 낮은 깨졌죠. 건데 깨져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계속 이런 긴축 이슈가 예. 간간히 한 번씩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헝다보다는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안유아 교수가 이제 중국 통이시니까 네.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헝다 위기가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은 없다. 네. 일단 중국은 외국인 그 금융 시장이 네.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리만 사태 같이 번질 가능성은 제로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무너질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위기라는 게 금융 위기가 있고 경제 위기가 경제. 있다. 경제 위기로는 분명히 갈 것이다라고 그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이 30년 전에 이런 사태를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오늘의 일본이 된 거 아니냐. 네. 장기 침체가.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들 짓담한 아파트들 거기 이제 분양금 네. 다 넣은 그 중국 그 인민들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불신이 시작돼서 그 위기로다가 전체적인 경제 위기가 아마 퍼질 거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장률이 네, 많이 4.9%로 지금 네. 3분기에 지금 이 쇼크라고 했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을 결국은 끌어내릴 것이다라는 네. 그래서 경제 위기로 그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것도 아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좀 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국 왜냐하면 이제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큰 그렇죠. 비중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중국 정부가 약간 의도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너무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경제 위기로까지 가기 전에 예. 중국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는 좀 보고 있어요.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또 시진핑 주석이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연임에 욕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대로 경제 위기로 가면 예.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사실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래서 분명히 부동산 규제책은 지금 나왔지만 어느 시점에서 정말 경기가 계속 하강되면 예. 규제 완화라든가 뭐 지준율 인하 이런 카드를 좀 꺼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의 뭐 공동부유도 물론 좋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 위에서 하는 건데 예. 그게 안 되면 시진핑도 저는 분명히 한다고는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요즘에 어떻게 보냐면 중국의 지표가 어제 안 좋게 나왔잖아요. 예. 옛날 같으면요. 시장이 그런 지표 나왔으면요.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어제 증시가 안 빠진 건 최근에 약간 이런 면도 있습니다. 나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아, 중국이 부양책 쓸 수도 있겠구나. 아. 안 좋으니까 역으로? 이거는 오히려 이제는 쓰겠구나. 이렇게 심각한데 이대로 두겠어? 예. 약간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한데.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그래서 안 빠져버렸어요, 사실. 예. 그런 부분도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9601님이 그 아까 이제 OTT 넷플릭스 관련해서 네. 일단 향후 OTT 관련 주가는 어떨지 이것도 물어보셨고 네. 그다음에 제작사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제작사가 주가에도 그 별로 반영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넷플릭스가 돈을 벌어도 제작사는 이제 확정돼서 제작비를 주는 거니까 네. 아무리 대박이 나더라도 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다잖아요. 넷플릭스는. 네. 그러면 넷플릭스만 돈을 버는 거지 제작사에 이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제작사 주가도 별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거든요. 두 가지 그러니까 OTT냐 예. 제작사.
그러니까 OTT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통신사가 좀 많아요. 예. KT도 있고 아까 예. SK. 근데 있는데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순수한 만약에 내가 OTT에 투자하고 싶으면 티빙이라고 있습니다. 예. 티빙은 CJ ENM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에 보시는 게 맞고, 근데 티빙은 네이버랑 제휴를 해가지고 예. 가입자고 지금 월간 사용자 수가 380만 명 정도 된대요. 예. 티빙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한국의 OTT를 보신다면 뭐 넷플릭스를 내가 뭐 투자하기 어렵다면 CJ ENM밖에는 투자할 방법이 없고요, 사실은. 예. 근데 비상장이니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고, 제작사에 대한 이제 그런 아마 이건 뉴스 보고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 예. 이제 그런 얘기 뭐 저도 기사로 보긴 했는데, 근데 과거에 한번 보세요.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요 왜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고 하냐면 드라마 제작사도 자기네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그렇죠. 휘청입니다. 예. 예. 예, 그럼 또 돈 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방송국에서 뭐 높은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예. 물론 이제 추가 수익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예. 다 가져가니까. 다만 이제는 주식 투자할 때 제작사를 볼 때 굉장히 안정감이 생겼어요. 일단은 손실날 이유가 없어졌고 마진을 보장해 주죠. 예. 그리고 제작사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런 뭐 금액보다도요, 예. 편성수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드라마를 많이 만드느냐. 그게 예. 중요하대요. 근데 이런 OTT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드라마를 그렇지. 여러 군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 자체 이걸 큐라고 하는데 물량이라고 하는데 물량이 주가에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전 드라마 제작사는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는 건 물론 아쉬울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디즈니는 뭐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도 일부 있긴 있는데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 몸값이 커지면 넷플릭스랑도 그렇게 약간 나눠 갖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예. 넷플릭스가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과거보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어쨌든 제작 편수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렇죠. 6540님이 이런 의견도, 이런 견해도 좀 주셨어요. 넷플릭스는 퇴출시켜야 한다. 더 이상은 판권 양도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망 사용료도 이거 유럽하고 일본에는 내면서 한국에만 안 낸다. 뭐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밀린 돈이 지금 상당한데, 오징어 게임도 200억 원 제작비를 댄 것도 아니고 원래 줘야 할 돈인데 판권까지 갖고 갔다. 그래서 넷플릭스만 지금 돈잔치 하는 거다. 뭐 이런 견해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도 뭐 정확하게 뭐 근데 망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첨예하게 뭐 대립은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재판이 한 번 열렸는데 예, 당시에 1심에서 졌어요. 그 국내 통신사가 이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망 사용료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돈을 벌어 간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망을 이용한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넷플릭스를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한 거지. 예. 만약에 뭐 조건을 떠나서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그냥 오징어 게임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탄생도 안 했을. 그렇죠. 그 아마 감독의 인터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이제 뭐 부분도 분명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글로벌리한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일조한 거는 분명히 좀 좋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망사용료 그 재판고 소송 관련해서는 사실 1심에서는 한국 이제 그 SK텔레콤이나 뭐 LG 플러스 통신사들이 이겼지만은 이겼어요. 이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거의 대부분 망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용량을.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 돈 받으려면 우리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그 은장을 놓는 거거든. 왜냐하면 갑이니까 자기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 끙끙 앓고 있으면서 통신사들, 물론 통신사들보다 잘한 건 없어요. 뭐 그렇지만은 끙끙 앓다가 이번에 너무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공짜로 많이 쓰죠. 이번에 이제 그래서 한번 끙끙 이제 앓다가 한번 이제 이 소송을 한번 건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쓰는 만큼 내긴 내야죠. 내긴 내야지. 그 현대 기아차 유럽에서 사상 최고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어느 정도나 이게 이 판매량이 증가했길래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사상 최고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건가요? 일단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유럽이요 판매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판매가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9월 달에 우리나라의 그 현대기아차가 전 세계 이제 유럽에서 판매한 자동차 회사 중에 예. 증가했어요.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그 작년 9월에 10만 1,308대를 팔았는데 예. 올해 9월 달에는 10만 8,344대 팔아가지고요 6.9% 증가를 했고 5,000대 늘어난 거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떨어졌어요. 아, 역성장을 떨어졌어요? 네,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예. 현기차만 이제 그리고 이게 왜 고무적이냐면 예.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데 예. 판매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게. 네, 다른 나라들은 다 떨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의미를 좀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요. 예. 시장 점유율이 작년 9월에 7.8%였어요. 예. 근데 이번에 무려 11%. 예.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10% 넘은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8월에 10% 간신히 달성했는데 예. 11%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3등했어요. 현대기아차 합치면 예. 그 유럽의 절대 강자 중에 하나가 그 이름 뭐 들어보셨겠죠. 르노 있죠. 프랑스에. 예. 르노가 현대기아보다 더 적게 팔았어요. 4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황인데 1, 2위는 어디예요, 그러면? 1위가 폭스바겐, 2위가 그 스텔란티스라고 푸조랑 크라이슬러가 이게 합병한 회사 피아트, 그래요? 이태리 피아트, 네. 프랑스의 푸조, 미국의 크라이슬러 이 3사가 예. 합병한 게 스텔란티스거든요. 예. 거기가 2등했고 BMW나 벤츠 이런 거는 그렇게 여기는 순위 안 원래 들어가요? 판매량이 작아요.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원래 많지는 비싸기만 않아요. 비싸니까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 예. 예. 자, 그 비트코인 이거 좀 이게 비트코인이 요즘 보니까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막 6만 요새 달러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넘어섰는데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 펀드 그 ETF 이게 네. 오늘 출시된다고 해요. 네. 아니 비트코인도 이게 그 ETF가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ETF라는 게 그 같은 자산색 같은 모아놓은 섹터에서 거네. 모아서 이제 네. 뭐 2차 전지 ETF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게 ETF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ETF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비트코인 선물이 있어요. 예. 따로 있는데 비트코인 이제 가격을 추정하는 선물. 우리 뭐 코스피 시장에도 현물 있고 선물이 있는 예.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예. 이제 똑같이 벤치마킹하고 또 추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의 상품으로 ETF화해서 만든 거고 한마디로 그냥 파생 상품 같은 건데 예. 현물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선물 가격에 이제 그 추적을 하는 거를 그대로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그동안은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아예 그냥 계속 금지시키고 예.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엔 미국에서 어쨌든 이 ETF를 승인을 해버렸어요. 그러게. 예, 그동안 뭐 대내 만에 이랬는데 예. 결국 이렇게 되면은 선물 ETF가 이걸 추정하는 ETF가 딱 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매매할 수 있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예. 결국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정을 하게 된 꼴이잖아요. 그러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미국 ETF까지 예.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안 할 거면은 그냥 아예 인정도 안 했겠죠. 예, 미국 예. 정부에서도. 예. 근데 이거를 승인했다는 건 사실 이게 2013년부터 계속 이거를 승인해 달라고 했대요. ETF로? 예, ETF 이거 좀 승인 좀 해달라고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예. 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자가 캐머런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계속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예. 계속 거절한 거예요. 안 된다. 비트코인 인정 안 된다. 예.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그 ETF에 대한 어쨌든 이제 그 심사를 해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져서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에 엄청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7,600만 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예. 지금 7천만 원 다시 넘어갔어요.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그 ETF로 그러니까 주류 자산 시장으로다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이 현물은 오른 게? 아니니까 예. 100%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현물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드디어 어쨌든 7년 만에 ETF가 승인이 됐고 예. 많은 사람들이 뭐 비공식적이든 간에
인정을 한 거죠. 아, 예. 이건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지 소로스라는 그 유명한 예. 이제 영국의 그 헤지펀드 대부죠. 예. 이제 그 사람도 자기가 그랬거든요. 나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예.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서스럼 없이 나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자산으로 인정을 이미 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미국에 이제 아예 거래까지 할 수 있게 추정하는 상품이 네. 나와버렸으니 이거는 이제 그 종결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아 이제 진짜로 네. 제도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완전히 뭐 제도권 현물을 추정하는 ETF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또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데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그 이더리움이라고 있어요. 이제 네, 비슷하네. 있어요. 아무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한데 예. 이게 점점 그 시중에 그 물량이 없대요. 물량 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예. 점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예. 물량을 안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체나 금융회사가 좀 사는 거 아니냐. 왜? 굉장히 많이 예.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왜냐하면 하나에 거의 7천만 원이 넘잖아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예, 예. 개인들이 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기업체나 아마 지금 금융기관 쪽에서 계속 지금 매입을 하는 걸로 예.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일반 개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을 결국엔 산다는 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잡코인도 되게 많았는데 예. 그런 것들도 조금씩 정리되면서 예. 오히려 뭐라 그러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쪽으로 더욱더 집중화되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내에서도요. 예. 약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어. 계속 펼쳐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코로나 사태, 코로나 이후에 하여튼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각종 자산들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거품이 잔뜩 꼈다가 지금 빠지는 네. 내려가는 시기인데 이 암호화폐만큼은 그에 역행하네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암호화폐도 뭐 사실 얼마 전만 해도요 거의 반토막 네. 났었어요. 그렇죠. 뭐 그냥 암호화폐 했던 20, 30대 분들도 힘들어했잖아요. 예. 괜히 했네 뭐 이랬는데 예. 다시 다 회복이 됐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씩 거품이 낄 때마다 이제 자정작용은 나오는데 예. 분명한 방향성은 이 자산의 가치는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 우리 한국에서도 그 미술품 전시회하는 미술품도 전시회하고 그 키아프라고 하더라고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 연예인분들이 가가지고 막 미술품도 샀다고 하는데 예. 전시회를 한 일주일 열었는데 거기서 판매된 금액만 6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미술품에 열광을 할까? 결국 돈보다 미술품 바꾸겠다는 거죠. 예. 차라리 돈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꾸겠다. 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돈 되는 건 다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인플레가 올 것 예.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트렌드라서 예. 이 트렌드가 뭐 물론 나중에 거품이 꺼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예. 사실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일각에서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거 휴지 조각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매우 맞아요. 조심해야 된다. 예, 맞아요. 뭐 저도 사실 오프닝에서 그런 말 했던 기억 나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점점 그러니까 그 자산의 자산으로 보는 것 제도권 같아요. 예.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예. 커지는 것 그러니까 같네요. 뭐 약간 도박이나 이런 대상보다도 예. 차라리 그냥 7,500만 원 갖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 하나가 낫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봐서 예. 그 전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3000님이 풍력주 전망은 어떤가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풍력주는 저는 일단 괜찮긴 보는데 예.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작년에 일부 기업들이 10배 올랐고 올해 왜 안 가냐면요. 예. 풍력을 만드는 원자재가 철강제가 많이 들어가요. 풍력 예. 그 윈드타워 바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마 상상해 보시면 거기에 뭐 철강 제품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그게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회사들이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예.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예. 그래서 풍력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좀 꺾이면서 주가들이 좀 조정받았는데 예. 방향은 맞죠. 풍력 설치 늘어나니까. 근데 풍력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은 풍력 비중이 좀 높은데 바람이 안 분대요. 예.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요새 갑자기 원전 투자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풍력은 저는 방향은 맞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될 때 예.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38님이 여미사님의 그 통찰력을 좀 빌린다고 하는데
셀트리온 3사 합병 및 향후 주가 향방이 지금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헬스케어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반토막 나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셀트리온이 지금 일단 빠진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대요. 예. 실적 추정치가 급격히 하향 조정돼서 그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가 그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있잖아요. 예, 먹는 있죠. 거에 예. 그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아, 셀트리온이 지금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레키노라주라는 주사제. 주사제. 예. 예. 근데 이게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제 네. 경쟁자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네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아. 사실 3사 합병하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예. 그건 아마 그 할 거예요. 지금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요. 뭐 간단해요. 다시 실적을 보여주면 돼요. 회사가. 예. 실적 성장해주고 레키노나주가 유럽하고 미국에서 승인 대기 중입니다. 그게 승인 받으면 예. 한국만 승인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만은 아니고 한국에서 승인 받고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인가요? 예. 동남아 몇 개국의 예. 승인은 받았는데 파키스탄도 본고장인 유럽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아직은 대기 중에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승인 받았으니까 저는 승인 받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소식이 강간무소식이니까 예. 이게 좀 승인을 받아야만 예. 좀 한 번에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안 좋은 거 다 반영은 했으니까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요즘 그 펫코노미, 네. 펫과 이코노미, 그러니까 애완동물하고 이코노미 합성어죠. 네, 맞습니다. 이 시장성이나 이게 뭐 요즘 뜨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성이나 성장 가능성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요새 요게 증권사에서도 많이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 게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도 않았죠. 옛날에는 용어도 사실 없었지만. 얘는 그냥 애완견. 예, 그냥 뭐 애완견이었죠. 예. 근데 이제 반려동물로 완전히 이게 바뀌었고 명칭도 거기다가 이제는 아예 가족처럼 그냥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예. 하나에. 근데 사실 이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제 가족입니다. 사실은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간 사람보다 더 들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산업 자체가 돈이 들어가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뭐 반려동물을 버리진 않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가족처럼 키우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뜨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요. 유럽부터 시작을 했대요. 유럽은 이미 그 문화가 확산돼 있었고 예. 요즘에 이제 미국도 엄청 커지고 있는데 미국은 10가구 중에 7가구가 이 반려동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3가구 정도. 3가구.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근데 왜 이게 시장성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료 시장이 엄청 커지고요. 사료값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료 만드는 업체들 중에 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뭐 많이 들어보시겠는데 네슬레 같은 기업들. 아, 네슬레도 그거 만들어요. 예. 거기서도 만드는데 예. 그런 이제 회사들도 좀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사료 말고 요새 좀 떠오르는 게 펫 보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험 아시죠? 보험.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비싼데. 예. 그래서 아.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한 거예요. 아, 보험사들이. 예. 그래서 이게 언제 이 시장이 열렸냐면은 예. 이게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요. 1924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예. 유럽은 확산됐는데 이제 미국에선 이제 시작이 됐대요. 예. 그래서 미국의 트루페니얼이라는 그 보험회사가 하나 있어요. 예.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는요. 근데 미국은 가입률이 10%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입률이 얼마냐면요. 그 펫 가구가 많긴 많은데 0.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예. 아마 보험사들이 일부 출신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예. 보험사가 있긴 예, 이미 좀 몇 개 보험이 출신했는데 이거 근데 왜 이렇게 가입을 안 하는지 알아봤더니 보험료가 되게 비싸대요. 그럴 것 같아요. 연간 50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아. 비싸니까 사람들이 가입을 꺼리는데 예. 근데 좀 더 이제 나중에 뭐 합리적으로 가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분명히 성장성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예. 그때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몇백만 원 나오더라고요. 예. 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없고. 예. 근데 금액이 예. 뭐 한 몇백 나오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쪽 보험 시장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 보험 업체들도 이 부분을 워낙 지금 그 펫코노미 시장이 뜨니까 네, 맞아요. 이런 상품들을 많이 당연히 만들 개발 가능성이 것 높아요. 같은데. 예. 아까 사료도 말하셨는데 뭐 네슬레도 만든다고 하지만은 막 그 홍삼 그 사료 많아요. 되게 좋은 사람도 못 먹는 되게 좋은 예. 막 뭐 예. 좋은 사료 많더라고요.
옛날 그 저희 어렸을 때 늘 쓰던 말이 개팔자 그랬는데 그 개팔자라는 말은 이제 그 옛말인 것 같아요. 예. 맥도날드에서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간단하게 맥플랜트라고 해서 이제 대체육 버거 고기 안 쓰는 식물 고기 네.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트렌드가 될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시험 상품으로 내놨대요. 8개 매장. 이게 성공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가축을 사육할 때 탄소 배출이 너무 많으니까 대체육 쓰면 대체육은 다 식물성으로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친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맥도날드가 선제적으로 내놓긴 했지만 이게 한번 성공할지 그렇군요. 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